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호나 자가 있으신가요? 3cm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는 예로부터 성인이 되었을 때 주로 불러주는 별명입니다. 왜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자를 불렀을까요? 이름은 너무나 소중하니 함부로 부르는 게 예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름이 좋다면 자꾸 불러줄수록 좋거든요. 그러면 자는 어떻게 지었을까요? 보통 부모나 선생 등 윗사람이 지어줍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재능을 고려하여 지어주죠. 호라는 것도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남이 지어주는 호와 자기가 짓는 자호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시대에 자와 호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호로 통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를 짓는 방향성은 예로부터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는 곳이나 인연처로 짓는 것, 퇴계, 율곡, 그리고 석봉산 아래 살았다고 해서 석봉, 완당, 또 여유당, 태연제, 당이나 제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당호라고 하죠. 또 자연도인, 자연도라는 섬에 산다는 얘기죠. 제 당호입니다. 당호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사는 곳의 지명에 따른 이름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룬 것이나 이루고 싶은 비전으로 짓는 경우, 자오당, 스스로 기쁜 집이란 뜻이죠. 백범, 추사 등등등.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도 좋겠죠. 최현배님의 호, 외솔, 박영종 시인의 호, 목월.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호가 좋은지 아예 이름이 돼버렸죠. 박목월. 이런 닉네임을 보면 문학적인 메타포가 진하게 느껴지는 멋들어진 호죠. 호가 워낙 좋으면 이름보다 훨씬 사랑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시대에 호가 필요하긴 필요할까요? 문인 예술인들이 주로 쓰고 있지만 일반인도 그런 여유와 운치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난 것은 요즘에는 아이디가 있고 또 닉네임도 있죠. 인터넷 세상에서 쓰는 자기 별칭입니다. 아마 이메일을 쓰기 위해서라도 거의 전 국민이 아이디, 닉네임이 있을 겁니다. 자, 복잡하죠. 자, 호, 아이디, 닉네임 복잡하니 모두 통합하여 한마디로 말할게요.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될까요? 별명입니다. 별명, 닉네임이죠. 이름 외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별명을 가지는 것은 매우 신나는 일이고 어차피 가져야 한다면 잘 지어야겠죠. 바둑에 품계가 있듯이 이름이나 별명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흉명, 흉한 이름이죠. 놀리기 위해서 지은 이름, 깨고락지, 날치, 이런 식으로 그 의미와 이름이 흉하게 조합되어서 쓸수록 존재를 해치는 이름. 그리고 평명, 그저 그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이름. 그리고 애완명도 있습니다. 발음하기가 재미나고 귀여운 이름이죠. 젊은 여성들이 참 좋아하죠. 무슨 채연 뽀짝 이런 식으로. 별 말은 안 되지만 말 안 되는 게 별로 중요치 않죠. 좀 신세대에게는 재밌고 귀엽고 이런 쪽을 선택하죠. 또 길명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좋은 거예요. 길명. 의미도 에너지도 조화로운 이름으로 불러줄수록 광이 나는 이름입니다. 존성대명. 의미는 묘하게 복합적인 울림이 있고 어렵지 않아서 직관적이면서도 발음하는 맛이 있어서 입에 쫙 붙어요. 자꾸 불러볼수록 깊은 느낌이 솟아오는 이름입니다. 존성대명.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지어야 잘 지은 것일까요? 막연하죠? 이럴 때는 먼저 반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지어야 안 좋은 별명인가요? 발음 속에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생까, 튀어, 먹고 보자, 페인킬러, 복수는 나의 것. 이런 별명에 반대로 가보세요.
아주 의미가 좋아지죠. 그리고 너무 직선적인 바램은 촌스럽습니다. 천억부자, 예쁜 공주 이런 거. 너무 직선적이면은 귀신이 질투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노골적인 표현은 피했습니다. 조금 은유적인, 한 겹 가린 듯한 그런 표현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또 너무 난해하거나 무의미한 별명들이 있습니다. 뭐 색깔도 맛도 없는 별명. 예를 들면 QJUH3476 이런 별명은 누가 날 불러주기가 참 난해합니다. 부르다가 포기해버리곤 하죠. 교류할 마음이 없는 별명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런 별명은 일단 패스합니다. 뭐 꼭 완전히 알아먹을 별명은 아니더라도 좀 은근한 발음이 있잖아요. 가람이병기라든가 외솔, 최현배, 백범, 김구 등을 잘 음미해 보세요. 노골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유와 상징성이 아주 풍부하죠. 그럴수록 자꾸 부르고 싶어지는 겁니다. 또 별명이 너무 긴 것은 민폐입니다. 불러줄 사람을 늘 고려해 주세요. 5글자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요.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별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영어라고만 상상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름 짓는 사람이어서 닉네임을 지어드리는 경우도 많지만 가능하면 영어 장명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왜 꼭 영어밖에 없나요? 글로벌이 뭐 제임스, 로버트, 에드워드 이런 식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꼭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리스어, 프랑스어, 산스크리트어, 라틴어, 히브리어, 힌두어, 베트남어 의미와 울림이 좋은 네이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식물 이름이나 동물 이름을 응용하는 겁니다. 그 학명일 수도 있겠죠. 유카리투스 그러면 그 줄여서 유카리, 아주 예쁜 이름이죠. 의미도 담기죠. 맑고 그 향기로운 이런 의미가 담기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불사의 식물. 그럼 거기에다가 또 색상이나 간단한 형용사를 결합시킬 수도 있고요. 가령 핑크팬더라는 영화 제목 떠올려 보세요. 핑크팬더, 입에 쫙 붙죠. 신화 속 이름을 도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키, 신화 속 대박 네이밍이었죠. 바카스, 끝내주지 않습니까? 헤라도 그렇고요. 제 닉네임인 타타오는 산스크리트어와 한글 그리고 에스페란토가 섞인 이름입니다. 바람처럼 걸림없이 오고 가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재된 에너지는 화기운이죠. 타타오, 한글로도 불타오른다는 감탄 아니겠어요? 화기운을 넣은 이유는 제 본성이 화기운을 제 용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 용신이란 재물이 붙게 하는 에너지란 뜻입니다. 반대로 제 예전 닉네임 서봉, 해암 여러 가지 있었는데 돌아보면 좀 끔찍하군요. 제 이름도 그랬고요. 날 때부터 아주 제 용신을 피해가며 살아왔던 제가 가엽게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은 달라졌죠. 이름처럼 운명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원리는 오랜 공부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길한 느낌의 길명 정도는 여러분도 웬만하면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별명은 자신을 브랜딩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내 별명을 브랜드로 한 제품이 나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별명을 지어야 합니다. 세상에 자기를 알리며 살 사람은 물론이고 초야에 묻혀서 텃밭만 일구고 살더라도 별명은 중요합니다. 오류선생 도연명은 은거하며 지은 시들이 천고에 남았습니다. 구론이라는 별명을 쓰던 미원이 세상 출세를 멀리하며 지은 초사는 긴 세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뭘 남기죠? 이름이며 별명입니다. 그런데 실은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이미 이름과 별명은 내 안과 밖의 공기에 파동으로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내 이름 속에 장치된 극성들과
맞는 에너지들을 끌어당기면서 말이죠. 그러니 닉네임, 별명을 지을 적에 조금만 더 고려하고 심사숙고해 주세요. 별명은 제2의 이름이고 모든 이름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게 기본입니다. 바라는 바를 넣되 상징성이 있으면 더욱 품격 있는 별명이 됩니다. 다만 이름을 짓는 일도 사실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3급 바둑이 보는 관점과 프로 바둑이 보는 관점은 하늘과 땅 차이죠. 옛날에는 마을마다 식견 있는 어르신이 있어서 그분에게 이름이며 택일 등을 자문하곤 했습니다. 요즘엔 사실 그런 분이 드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터넷이 있죠. 광범위한 망을 통해 그런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당신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끌어당긴 당신의 인생은 마음에 드시나요? 만일 그것이 미흡하다면 또 다른 이름, 별명을 제대로 품어보시는 게 어떨까요?